선거 소청을 다 기각했어요. 기각 또는 각하. 뭐 선관위 정신 못 차린 건 알고 있었지만은 이거를 매를 번다고 하죠. 이거를 진짜 오만하게 국민들 그렇게 많은 의혹이 있는데 그냥 일괄해서 그냥 들여다볼 필요도 없다는 식으로 다 기각을 한 것이고, 서울시 선관위가 혹시 이상하게 결정할까봐 중앙선관위에서 지침까지 내렸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특검의 수사 강도를 훨씬 더 높일 거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선거소청 일부 좀 요만큼 받아들인다고 해도 우리가 특검 안 할 것도 아니고, 특검 물론 당연히 세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선거소청이 기각되면 법원에 선거소송이라는 걸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소송을 제기해 놓으면 특검에서 증거를 많이 수집을 해서 선거소송의 증거물로서 계속 제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투쟁해야 된다고 보고요. 오늘 그 특검 후보 6명 명단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2명을 추리게 되는데, 이거는 그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략이 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6명에 대한 평은 따로 하지 않을게요. 제가 누군가를 평하게 되면은 또 제가 좋다는 사람은 민주당에서 엄청 반대하고 제가 싫다는 사람은 또 엄청 안 치려고 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역정보를 흘리는 방법도 있는데 근데 역정보도 상대방이 머리가 좋을 때 흘려야 이게 통하거든요. 상대방이 머리가 너무 나쁘면은 역정보를 흘려도 안 먹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뭐 특검 후보들이 다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이번에는 그냥 그 내부적으로만 좀 논의를 하고 아직 공개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선관위가 투표를 짓게 하는데 2개 시스템을 사용한대요. 왜 이렇게 하죠? 그동안 우리 예산 받아가서 도대체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수의 계약을 자주 하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과제로 만들 수 있는 수준의 프로그램을 쓰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수준보다 더 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표를 짓게 하는 게 2개 시스템을 각각 사용하고 상급 기관은 숫자를 또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어. 이게 무슨 시스템입니까? 권한을 받은 사람이 정확하게 입력하고 정확히 입력한 것을 한 번 더 크로스 체킹하고 다른 사람들은 못 건드리게 하고 이런 게 시스템이지 아무나 고칠 수 있으면은 시스템이 아닌 거죠. 근데 오늘 윤상현 위원장이 이상하게 선관위에 부정선거는 없다라고 하니까 우리 나경원 의원이 저를 도와서 좀 참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니 왜 그 저랑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죠. 아니 왜 이 국조특위위원장이 위원장 역할과 안 맞게 자꾸 부정선거 없다는 식으로 선을 긋고 뭔가 확인을 하냐라고 했더니 오늘 무제한 토론을 또 제안했습니다. 아니 국조특위위원장이 토론하는 자리예요. 예를 들어서 국조특위위원장은 특검이랑 똑같거든요. 특검은 실컷 임명해서 서버도 까고 수사하라고 했더니 저 수사는 잠깐 이따가 하고요. 저 국민 여러분들 혹은 뭐 다른 사람과 토론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은 그 특검이 배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경원 의원한테만 제안을 했어요. 왜 나한테는 제안을 안 해? 나도 토론해가지고 뭐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예. 그런 무제한 토론? 역할이랑 맞나요? 그러니까 그런 토론은 그냥 어디 다른 데 가서 하시고 지금 국조특위위원장 자리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장애인분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제가 다른 자리 섰다가 뭐 그런 거잖아요. 사진도 옆에서 찍히지 말라는 건데 물론 정치인의 사진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는 건 사실이죠. 근데 제가 뭐 장애인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제 성격에 그냥 다른 데 가세요 할 수는 없는 거죠. 저는 그냥 그 정도 오해하는 거는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싸워온 게 얼만데요. 싸워온 것도 많고 싸워온 것도 많기 때문에 뭐 그런데 논의할 시간이 없어요. 이제는 진짜 부정선거의 중요한 국면이고 특검 발족되면은 저는 특검만 믿고 주면 안 돼요. 저도 같이 해줘야 돼요. 국민의힘에서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제 나 공격하면 나도 안 참아라고 굳이 얘기한 이유도 이제는 자유우파가 집중해가지고 뚫어내야 되는 시점이에요. 뚫어내야 되는 시점. 뚫어낼 때는 왜 우리가 그 얘기 하잖아요. 한 지점에 집중 타격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뚫어줘야 돼요. 왜? 몇십 년간 쌓아온 장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여기가 물렁물렁한 흙이면은 대충 아무나 주변에 잘못 삽질하는 사람이 있어도 대충 파다 보면은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견고하게 기득권이 장벽을 내세우고 선관위 민주당이 짬짬이가 돼서 온갖 법까지 만들어가면서 국민들을 속여가면서 막아놓은 벽을 뚫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한 곳에 집중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요새 사실 이재명 때리 이슈가 너무 많은데 제가 이상한 뉴스 뭐 잠깐 5분씩 설명하잖아요. 하나하나가 다 1시간짜리예요, 사실. 설명하려면 1시간도 할 수 있어.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안 하냐면은 주로 선거제도 그리고 보안수사권 폐지 이건 국민 생명과 직결된 거니까. 그리고 이재명 재판 취소 막기 위해 가지고 박상현 검사를 혼자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세 가지 이슈는 제가 바빠도 어제는 선관위 때렸다가 오늘은 그런 거죠. 그제는 선관위 때렸다가 국조특위 끝나고 추경호 재판 가가지고 이재명 까다가 다시 오늘 와가지고 박상용 보호하고 이런 것들이 그게 제가 뻔히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서 고맙습니다. 저를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이제 다른 사람 너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자신 있는 건 제가 제 입으로 내뱉은 말 한 번도 지키지 않은 적이 없어요. 민주당 그렇게 깠으면서도 저도 뭐 얘기했을 때 정치 지형이 바뀌거나 뭐 했을 때 제가 제 입으로 뱉은 말을 단 한 번도 담아본 적이 없고 제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일관되게 자유우파의 방패 역할을 한 번도 포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항상 막아만 놨어요. 그리고 선봉장에 싸워만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